파란 눈을 한 사람들의 눈색은 사실 파란색이 아니라고 해요. 갈색 눈에는 갈색 색소가 있고 파란색 눈에는 파란색 색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색채를 지니고 있는 눈의 홍채는 앞면과 뒷면 두 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둘의 사이에는 각막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각 층에는 멜라닌이 함유되어 있죠. 멜라닌은 몸 안에 존재하는 색소로 피부, 머리카락, 눈 색깔을 결정해줍니다. 또한 멜라닌은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줘요. 거의 모든 사람들의 홍채 뒷부분에는 짙은 갈색이나 노란색 색소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눈 색깔을 정해주는 건 홍채의 앞면과 멜라닌의 양입니다. 갈색 눈의 사람들은 홍채의 양쪽 층에 멜라닌이 많아요. 반면 파란 눈은 홍채의 앞면에 멜라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에는 색이 없으며 산란되는 빛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갈색 눈의 앞면과 뒷면에는 멜라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빛이 홍채로 들어가면 대부분 흡수되고 눈은 그대로 갈색으로 보이게 돼요. 파란 눈의 경우엔 조금 다릅니다. 멜라닌이 뒷면에 조금 있고 앞부분에는 없어요. 가운데에 있는 각막 기질에는 빛과 상호작용하는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빛을 흡수하지 않고 반사시키거나 흩뜨리죠. 그 결과로 눈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과 물이 파랗게 보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각막 기질에 있는 입자가 더 크면 하얀 빛도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과 흰색이 흩어지면 눈은 회색으로 보이게 돼요. 하늘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흰 구름이 많으면 하늘이 회색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초록색 눈은 홍채의 앞부분에 노란색 색소가 약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반사되죠. 노란색 색소가 반사된 파란색과 섞여서 초록색을 띠게 됩니다. 옅은 갈색 눈은 갈색, 노란색, 파란색이 조금씩 반사된 거고요. 파란 눈은 전혀 존재하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원래 모든 인간의 눈이 갈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 10,000년 전에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죠. 현재 파란색은 두 번째로 흔한 눈 색깔이며 전체 인구의 8%의 눈이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약 80%가 갈색 눈이지만요. 하지만 파란 눈은 0명에서 약 7억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몇몇 사람들에게 멜라닌의 생성을 제한하는 유전적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멜라닌 생성 능력이 작은 사람 둘이 만나서 처음으로 파란 눈의 사람이 태어난 거죠.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유전자를 반반씩 가져오게 됩니다. 눈 색깔을 담당하는 유전자는 8개로 멜라닌의 생성과 저장에 관련되어 있죠.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 유전자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갈색 눈에 멜라닌이 많이 생성된 큰 A입니다. 우성 유전자죠. 다른 하나는 작은 A로 멜라닌을 생성하지 않고 파란 눈을 만드는 유전자입니다. 초기에는 모든 사람의 유전자는 큰 A가 2개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모두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큰 A를 하나씩 가져왔죠. 그 결과 모두가 갈색 눈을 갖게 되었고요. 그 후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열성 유전자인 작은 A를 가져와 파란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유전자의 큰 A와 작은 A를 모두 갖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유전자의 조합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눈은 여전히 갈색이에요. 갈색 눈이 우성 유전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래 세대에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줄 수는 있어요. 파란 눈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보죠. 이 부부의 자손이 갖게 될 유전자의 조합은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눈은 갈색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낮은 멜라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75%의 경우 큰 A와 작은 A 또는 큰 A 2개의 조합이 나타나기 때문에 눈의 색은 여전히 갈색일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25%의 경우 작은 A가 2개 조합되어 파란 눈을 갖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첫 번째 파란 눈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먼저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이 희귀한 돌연변이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가족을 만들게 된 거예요. 아마도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었겠죠? 파란 눈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들은 대개 유럽에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파란 눈은 전 세계의 사람들의 8%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인구의 약 17%가 파란 눈이죠. 하지만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에서는 인구의 85%가 파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 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파란 눈의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자신의 눈이 갈색임에도 후손들에게 유전자를 물려주면서 파란 눈의 변이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빨간 머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머리의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1에서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일랜드에서는 약 10%, 스코틀랜드에서는 6%로 비율이 더 높죠. 빨간 머리 또한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해요. 유멜라닌이라고 하는 짙은 색소의 생성이 저하되며 나타난 것인데 그래서 빨간 머리인 사람들은 피부가 창백한 경우가 많아요. 또한 같은 돌연변이는 머리카락을 붉게 만드는 색소인 페오멜라닌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색소는 주근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주근깨는 피부가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인데요.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세포는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멜라닌을 생성해 피부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1년 중 해가 나는 시기에 주근깨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파란 눈과 마찬가지로 빨간 머리의 돌연변이도 열성이며 사람들은 자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후손에게 유전자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후손들이 어떻게 보일지는 예측하기 힘들 거예요. 우유를 마시고 유제품을 먹는 것도 또 다른 돌연변이 덕분에 몇몇 사람들이 얻은 특권입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유당불내증이 생기고 우유와 유제품을 소화하는 능력을 잃었어요. 우유 한 잔을 마시고 나면 사람들은 시름시름 앓아야 했죠. 약 1만 2천년에서 1만 년 전 농사가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돌연변이는 유당 내성으로 이어졌고 이제 성인들은 문제없이 유당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성인 중 유당불내증을 가진 사람들은 35%에 불과합니다. 머리 색깔과 눈 색깔, 몸, 얼굴, 코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모두 다른 사람이지만 모든 인간의 게놈은 99.9%가 비슷합니다. 서로 다른 외모는 게놈의 0.1%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침팬지와 DNA가 96%가 같으며 아비니시아 고양이와는 90%가 같아요. 돌연변이는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수백만 년 전 두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근육에서 뇌로 포도당을 이동시키는 단백질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포도당이 흐르면서 뇌의 발달이 촉진되고 뇌가 성장하게 되었죠. 조금 이후에 일어난 또 다른 돌연변이는 인간의 손재주를 향상시켜 우리가 손을 더 잘 통제하고 나중에는 글을 쓸 수 있게까지 만들어줬어요. 또한 약 3에서 400만 년 전에 일어난 돌연변이는 우리 몸의 털 대부분을 제거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돌연변이는 우리가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줬고요. 예를 들어 유인원에게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공기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공기주머니로는 특정 모음을 말하거나 소리를 변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공기주머니를 잃었고 겨우 말을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아직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자연 게놈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알아내고 생김새를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에게 외모는 패션이나 유행 아이템처럼 되어버릴 거고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은 비슷한 모습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과학자들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진화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돌연변이가 나타날 거라고 예측합니다. 다른 행성을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이 있다면 이 꿈을 이룰 수도 있겠죠. 태양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어 태양빛이 적어진다면 인간의 눈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 오존층 외부의 자외선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피부는 더 어두워지고 숨쉬기 편하도록 콧구멍이 커질 수도 있어요.